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음식이나 약물 알레르기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장면, TV나 영화 속에서 보이는 장면인데요. 그만큼 위험하고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 약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송경희 교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떤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나요? 네, 영유아와 성인이 일으키는 음식이 종류가 다른데요. 그림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계란, 우유, 콩, 밀과 같은 음식에 알레르기가 많고, 성인의 경우에는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가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복숭아나 키위를 먹었는데 입 주위가 간지러워요. 그럴 경우 먹어도 되나요? 네, 음식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전신 증상을 동반합니다.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의식을 잃거나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이런 전신 증상이 있는데요. 간혹 환자들 가운데 복숭아나 키위 같은 음식에 닿는 부분만 간지럽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의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과일들에 의해서 닿는 부위만 간지러운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서 자작나무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의 약 40%는 사과나 키위, 복숭아에 알러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 알레르기보다 증상이 경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상의하에 섭취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 외에 약물 알레르기를 겪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네. 약물 알레르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모든 약물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먹고 설사를 하거나 진통소염제를 먹고 속이 쓰린 거는 약의 부작용이지 알레르기가 아닌데요.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약을 복용하고 30분 이내에 전신 두드러기가 발생하거나 소화기 증상, 혹은 의식 소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천천히 뛰게 되는 경우 약물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음식, 약물 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법이 궁금한데요. 네, 진단의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단자 검사라고 해서 의심되는 약물과 음식을 피부에다가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청 검사로서 혈액을 통해서 특정 약물이나 음식 알레르기를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선 두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의심되는 약물과 음식을 의사 지도하에 직접 먹어보는 유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와 약물 알레르기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재까지 의료 방법에서는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것이 1번입니다. 가장 먼저 식품을 제거한 시기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영양관리와 약물 관리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을 해주시고요. 약물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는 영유아나 임산부에게도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산을 가실 때 항상 에피네프린이나 응급약을 소지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전문의와 약사, 영양사들과 함께 영양관리와 약품 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송경희 교수와 함께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음식, 약물 알레르기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